참정신, 독립군의 정신은 거짓 정신이 아니라 참정신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한국사에서 가장 어렵다는 바로 의열투쟁과 무엇보다 무장 독립운동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00점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 파트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80점 이상, 한 90점 정도의 언저리만 맞으면 돼요 라고 하신다면 오늘 제가 수업할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좀 많은 단체와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여기 파트가 한국사 공부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오면 한두 문제 틀려도 된다. 어차피 한 문제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 그냥 좀 편안하게 간다라고 하셔도 돼요. 부담이 되신다면. 그렇지만 제가 약속드릴게요. 전국에서 요 무장 독립운동 파트 제가 제일 수업 잘해요. 믿어봐. 진짜로! 한번 믿어봐. 진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진짜로. 이따가 제가 특히 여기 30년대 무장 독립운동 파트 여기 제일 힘들거든요. 이따가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내가 그냥 문장 하나로 내가 다 정리해 버렸어. 진짜야. 강 PD 웃고 있는데 진짜니까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요, 여기 파트를 수업할 때마다 뭔가 그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헐벗고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노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화려하진 않았지만 비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러분께 수업하고 있는 역사 교사로서, 역사 강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저인데요. 또 그러한 저의 생각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바로 이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무장독립운동 파트에선 이 봉 들어가는 인물들이 많으세요. 이게 오봉 형제인데요. 이 5명의 봉우리를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3봉과 2봉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들에 다 봉이 들어갑니다. 뭔가 봉이 들어가야 독립운동을 좀 하시나 봐요. 대표적인 인물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얼굴 되게 잘생겼고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사실은 이 김원봉의 이름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독립운동의 역사로만 놓고 보자면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게 사실은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근데 왜 저는 잘 몰랐죠? 왜 그랬냐면 마지막에 북에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뭔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보다 그의 말년이 어디에서 끝나느냐가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게 있어서 그동안 많이 좀 역사적 재조명이 안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약산 김원봉의 인물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영화화 되면서 우리 대중한테도 많이 알려졌죠. 누구? 여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라고 해보니까 너 누구야? 하자.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선생께 내가 왔다 정하시오.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었던 조승우 씨가 맡았던 역이 바로 맞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바로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는 이병헌 씨가 또 이 김원봉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대중한테는 조금 많이 더 친숙해졌던 인물이고요. 자, 어쨌든 원봉이 있습니다. 두봉도 있어요. 김두봉, 조선의용군. 아마 요건 좀 생소하진 않을 텐데요. 아마 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조선의용군도 한번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양세봉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네요. 양세봉. 원봉, 두봉, 세봉 되겠습니다. 1, 2, 3네요. 1, 2, 3.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그 전투력을 인정받았었던 정말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원봉, 투봉, 뜨리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봉봉 브라더스, 바로 그렇죠,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셨던
우리 한인 애국단의 단원 이봉창 의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등장했었던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이 두 분은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이 5분들의 봉들이 나오니까요. 요거 먼저 한번 살짝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탄압은 더 강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은 더 큰 활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6월 바로 봉오동에서, 월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박살냈던 바로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개봉되었던 바로 봉오동 전투.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좀 아쉬운 건 이게 되게 놀라운 전투는 맞거든요. 예, 실제 사료를 찾아봐도. 근데 너무 좀 일본군은 좀 쉽게 죽고요. 이 전쟁 자체에서. 사실은 뭐 유해진 씨는 여기 뭐 칼 들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주인공은 좀 죽지 않는 그 한국 영화, 과거 한국 영화의 좀 그런 게 좀 약간 다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리얼리티를 좀 살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오동 전투 자체가 영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봉오동 전투는요,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을 바탕으로 요 비슷비슷한 이름, 비슷비슷한 군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먼저 나오는 거 대한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오동 일대에서 승리를 거두자 일본이요,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훈춘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훈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중국의 마적단을 누가 이용한 거냐면 일본이 이용한 거예요. 맞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 일본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됐고 너네 우리 그 공사관 좀 공격 좀 해라. 저 요새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됐고 괜찮아. 내 돈도 좀 주고 할게. 한 다음에 가면서 약간 조선인들이 한 거 같은 좀 흔적 좀 남기고 가. 그리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뭐 이 정도 말해도 좋고 이렇게 라고 해서 실제로 당시에 이 중국 마적단을 이용해서 일본의 관공서가 습격당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일본이 만주에 대대적인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청산리 전투예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상 최대 전과를 보여줬었던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바로 맞습니다, 김좌진 장군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었던, 참고로 북로군정서군은 어디에서 확대 개편됐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중광단.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선생님, 대한독립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 맞아요.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서군 한 군대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몇몇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이끌어냈었던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 전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적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봉오동이고요, 여기가 청산리입니다. 위치적으로만 살짝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봉오동이 먼저 있었고 요 옆에 훈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있었다. 요거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일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완전 우리나라 이 독립군이요, 약간 민병에 가까운 군대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 군대가 어떻게 일본의 정규군을 어마어마하게 박살내요. 실제로 사상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10배 넘게 차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지역 일대를 우리는 다 간도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민들이 살고 있는 요 지역 일대를요,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총으로 죽은 사람은 뭐 그냥 뭐 다행이었고요. 막 솥에 끓여도 죽이고요. 아주 그냥 뭐 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혹하게 죽입니다. 이게 경신년에 있었다고 해서 경신참변, 뭐 간도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간도참변이라고도 합니다. 위치적으로 보자면 요 일대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일본의 뭐 주특기죠 뭐. 나쁜 놈들이 이러자. 내가 여기서 활동해서 일본 놈들 혼내주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군들이 활동하게 되면 더 많은 한국민들, 조선민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이들이 이동하게 돼요. 북쪽으로. 북쪽에선 당시에 러시아에서 우리의 독립군을 지원해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간도참변 이후에 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밀산이라는 곳에서 집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군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서일이 사람 이름이에요.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단,
그러니까 여기서 단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대한독립군단.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억지로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봉오동 전투, 천살리 전투, 간도참변 이후 북으로 이동. 요것도 좀 깊게 들어가자면 올라가면서 뭐 자유시, 그 당시에 러시아령이었었던 자유시 지역에서 당시 이제 뭐 적군, 그 러시아 안에서도 내전이 있었거든요. 적군과 이제 백군 간의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서 자유시 지역에서 참변을 걷고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나름의 민정기관에 가까운 자치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독립군의 정신은요, 거짓 정신일까요? 참 정신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뭘 말해 뭐합니까? 참 정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부, 그러니까 세 개의 부가 만들어지는데 군정과 민정이 결합된 자치정부적인 성격의 참정신의 삼부가 만들어집니다. 참, 정, 신. 늦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정신, 독립군의 정신은 거짓 정신이 아니라 참정신이다. 제가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요거 위치적으로도 참정신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독립군의 정신은 어떤 정신? 참정신.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정신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자, 그러한 참정신이 요렇게 만들어지자 이게 1923년에서 25년에 걸쳐서 각각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미스야, 일본의 경무총감이었었던 미스야가 만주 군벌과 협정을 맺어요. 1925년에. 네네. 조선인들 잡아다가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일본의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사이에서 우리 이 만주 지역 일대에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미스의 협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삼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때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슨 말씀드렸죠? 신간에 말씀드릴 때 1차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왔던 게 신간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923년에서 25년에 걸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1924년도에 중국에서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는 1차 국공합작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로 합치자라는 삼부 통합운동이 있어요. 세 개의 부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라는 삼부 통합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도 못 합쳐지고요.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혁신의회로 신민부와 정의부가 혁신의회로, 그 다음에 정의부와 참의부에서, 즉 여기서는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국민부로. 요거 제가 여러분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치적으로 보자면 참의부 위치가 제일 밑에 쪽이고요. 그 가운데 정의부, 제일 위에가 신민부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 국민부입니다. 자, 여기 이러한 혁신의회와 국민부 산하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있었고, 그 정치 조직 밑에, 그러니까 혁신의회가 개편되면서 한국독립당이 되고요. 그 한국독립당 밑에 한국독립군이 나오게 돼요. 요건 정치 조직이고 요건 군대 조직이에요. 비슷비슷한 게 많죠.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있습니다. 자,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졌고요.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조직이 조선혁명군이에요. 요거는 여기 앞에까지는 이름은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이들도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1931년이 되면서 일제가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변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걸 이른바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 우리 땅인데 괜히 니네가 와갖고 우리 만주 지역 이거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중국 생각도 바뀌어요. 아하, 이거 그럴 게 아니구나. 진짜 나쁜 놈들은 진짜 저 일본 놈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만주 지역, 간도 지역 일대에서 있었던 한국인들과 한국 군대와 중국 군대가 연합하는 이른바 19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이라는 작전이 벌어져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 받칩니다. 요거 제가 그냥 로말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과서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지청천 장군께서 이 암살 배경에 이 안호균, 즉 이 전지현 씨가 지청천 장군 밑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죠. 군대에서 보면 지청천 장군께서 중국의 호로군과 한국의 독립군이 힘을 합쳐서 쌍성부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
여기까지가 하나 팩트가 되겠고요. 뭐라고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 이렇게 교과서 용어입니다.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양세봉 장군은 참고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둘 다 추앙받는, 정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혁혁한 공과가 있으신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자, 어쨌든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대해서 영능가 전투, 흥경선 전투 중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끝. 이게 교과서 용어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실제로. 여기서 한국 독립군이 승리했던 전투는 뭐 대전 쌍성보나 대전을 찾아야 돼요. 조선혁명군이 승리했던 전투는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찾아야 돼요. 찾아봐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있어도 헷갈리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없어진 상태에서 시험 문제 풀라고 하면 이거 아주 여기가 다들 이것 때문에, 여기 파트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알려드려야 되겠지. 특별히 그래도 제 수업 듣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인과 일본인이 있었어요. 의기에 찼던 한국인이요. 중국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야, 저기 가면 일본 놈들이 있대. 우리 혼내주러 가자. 같이 가자! 좋아! 우리 좋아! 저 나쁜 일본 놈들 혼내주러 가자! 크로스! 해갖고 어쨌든 그들이 연대해갖고 두 명이 막 아주 이 피 끓는 이 뜨거운 그 가슴을 안고 산을 건넜어요. 일본 놈들이 안 나와. 산 하나 더 건넜어요. 또 일본 놈들이 안 나와. 또 건넜어요. 안 나와. 산을 10개를 걷는 거야. 저기 있어! 하고 건넜는데 안 나와. 저기 있어! 하고 건넜는데 안 나와. 저기 있어! 하고 건넜는데 안 나와. 화나 안 나와. 좀 화도 나지. 갑자기 어떤 놈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야, 너 내 호구로 보이냐? 이게 뭐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 왜 여기까지 하고 그래?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일본 놈들 때려주기로 했잖아. 너 내 호구로 보이지? 만약에 너 저 산 넘어서도 일본군 안 나오면 나한테 돼질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독한 놈. 하고 그 둘이 마지막 산을 넘어갔는데요. 넘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을 드디어 발견한 거야. 그래갖고 총을 꺼내갖고 딱 혼내주려고 했는데 전염병 걸려서 다 죽어버린 거야. 일본군들이 있어. 죽은 시체가 있는 거야. 그러자 아주 이 의기에 찼던 한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영 흥이 안 나는구만. 일본 놈들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야, 아무리 죽은 자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조의를 표하자. 대박. 여러분 죽기 전까지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안 까먹는 방법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만 한번 생각하세요. 이 스토리만. 어떻게? 다시 한번. 자, 한국군과 중국군이 만나가지고 막 산 10개 넘었죠? 그때 나왔던 첫 번째 만, 제가 여러분 사실은 비속어를 잘 안 쓰고, 제가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욕을 잘 안 하는데요. 여기선 여러분들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약간 감정이 더 들어가면 더 이해가 더 좋아요.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만만해 보이냐? 이 산 넘어서도 일본군 안 나오면 나한테 대질지 알아? 그랬더니 독한 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끝이에요. 이게 북만주 지역에서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딱 갔더니 일본 애들 만났죠. 일본 애들 전염병 걸려서 죽었죠. 영 흥이 안 나는구만. 야, 너 그러지 말고 어쨌든 아무리 적군이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 우리 조의를 표하자.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 요거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한 놈, 호구로 보이냐? 돼질지 알아. 요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스토리. 그리고 나서 영 흥이 안 나는구만. 그러지 말고 조의나 표하자.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 조의. 호구로 보이냐? 독한 놈. 호구로 보이냐? 독한 놈. 요건 중국 호로군. 요거까지는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요거까지 물어보면 이건 진짜 극강 난이도가 되는데 보통은 요걸로 물어봐요. 그래서 독한 놈이 먼저 나왔고 마지막이 조의나 표하자.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장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 흥이 안 나는구만. 요거 기억나시죠? 넌 대질지 알아. 호구로 보여. 독한 놈.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대부분의 그냥 한국사 강사들 저처럼 이거 노력합니까? 그냥 이 한국 독립군 요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거 얘기해. 대부분의 강사가 그렇지. 여러분 제가 그냥 대부분 강사입니까? 저 유성환입니다. 우린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샹! 넌 내가 호구로 보여? 돼질지 알아? 독한 놈. 기억났죠? 한국 독립군. 그렇죠? 지천층 장군의 한국 독립군. 그리고 나서 중국의 호로군과 연대해서 쌍성보 전투와 대정장 전투에서 승리됐죠. 자, 남만주 지역에서 뭐 있었죠? 스토리 하나만 기억해 보자고. 원래 일반적인 강사는 자,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대해서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데 이걸로만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흥이 안 나는구만. 저놈들 전염병 걸려서 죽을지 누가 알았어. 야, 그러지 말고 아무래도 망자니까 조의를 표하자. 조선혁명군, 중국의용군이 연대해서 영능가 전투와 흥경선 전투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따라해야 돼. 이거 안 따라하면 완쌤 이거 나름 암기법 괜찮네. 이거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지금부터 같이 샹! 요것만 해. 누가 욕하랍니까? 샹! 넌 내가 호구로 보여? 샹! 호구로 보여? 돼질지 알아? 돼질래? 그랬더니 야, 뭐 거기까지만 하냐? 독한 놈.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쌍! 넌 내가 호구로 보이니? 돼질지 알아? 독한 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뭐죠?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를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대에 승리했던 것이고, 자, 갔더니 일본군이 다 병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흥이 안 나는구만. 영능가 흥경성 전투에서 야, 그러지 말고 조의를 표하자.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연대해서 영능가 흥경선 전투에서 이겼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을걸? 요거 하나면 30년대 초 가장 어렵다는 한중연합작전 끝! 자, 그리고 30년대 말에 동북 한일 연군이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게 있는데 이거 아마 한능검에서 안 나올 겁니다. 왜? 여기 약간 김일성과 연관이 되거든. 그럼 약간 교과서에는 있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1919년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약산 김원봉과 함께 만주 지린지방에서 13명의 열혈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편히 자고 편히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라를 되찾는 데까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목숨 걸고 되찾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게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전 개인적으로 밀정 영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흥행을 그렇게 많이 좀 못했고 이 암살보단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 의열단들의 단원들 한 명 한 명은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의열단원과 한인 애국단원을 구분만 하면 돼요. 한인 애국단원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의열단입니다. 물론 요 조금 지나서 보면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의열단 단원과 한인 애국단 단원 구분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박재혁 의사가 되겠습니다. 박재혁 의사는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셨던 한 명 한 명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딱 봐도 몇 살 안 돼 보이죠? 20대 초반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자신의 목숨을 헌시착, 여기 나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순국하셨던 분들입니다. 김익상 의사는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셨던, 의거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섭 의사께서는요, 일본 궁궐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셨고요. 최수봉 의사께서는 밀양 경찰서, 당시에 이 충청도 일대, 그 경상도 일대에 가장 아주 악랄했던 이 경찰들이 많이 있었던 데가 바로 밀양 경찰서였거든요. 거기에 폭탄을 투척하셨다. 그 다음에 김상옥 의사. 김상옥 의사는 뭐 최근에 뭐 꼬꼬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장면. 밀정의 그 영화 장면의 초반부죠. 밀정 초반부에 나와가지고, 어이, 김상욱이 이제 그만 나오지! 라고, 이제, 누가, 당시에, 그 송강호 씨가, 이제 일본 경찰 출신으로 송강호 씨가, 어이, 그만 나와! 어이, 우리 말로 하자고! 이렇게 하자.
이 마지막에 원래 이게 실제 장면이거든요. 원래 실제에서는 변소에서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광으로 나오죠. 그러고 나선 이 초반부에 이 떨어졌었던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툭 던지면서 위험할 때, 배에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쥐새끼들이 도망을 가지. 난 너와 같이 살지 않겠노라고.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렬한 영화 초반의 임팩트를 보여주었었던 박휘순이라는 배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박휘순 배우가 열혈했던 바로 그분이 김상옥 의사세요. 정말로 이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서 1000명에 넘는 일경들이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었던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출 규모의 사나이 바로 김상옥 의사가 되겠고요. 나석주 의사께서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또 폭탄을 투척하셨던 바로 그런 인물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그 의열단 인물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60에 넘는 나이에 당시에 3.1운동 이후 새롭게 조선 총독으로 취임해 왔었던 사이토를 향해서 이 의거를 단행하시려고 하셨던 바로 당시에 60이 넘은 나이에 강우규 의사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셨고, 특히 이 강우규 의사의 이 말씀이 당시 조선 청년들, 니네가 걸을 힘이 있으면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투척해라, 이렇게 나이든 나도 하는데 니네 같은 젊은 몸을 가지고 왜 못하냐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청년들의 피를 끓게 했던 인물이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 궁궐 및 일본의 여러 이게 오해였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분은 특히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피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당시에 일본에서 의거를 했었던 박열, 실제로 이 영화화돼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던 바로 요 강우규 의사와 박열 의사는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요 의열단 선언문으로서 유명했던 게, 자, 단장은 김원봉이었었는데 이게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열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의열단을 만들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그래? 너네 같은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강도 일본을 쫓아내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서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의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찐이라. 이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우리 무장독립운동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시는 우리 연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본인은 이 조선혁명선을 읽으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내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그 말에 좀 힘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서에 바로 그런 모습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나석주 의사라든가 김지섭 의사, 최수봉 의사 라든가 김상옥 의사, 이분들은 다 의열단 출신이셨고요. 자, 1930년대 초 31년에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은요, 이봉창 의사. 요건 사실은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좀 그려서 그 후반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토샵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실물과는. 이 봉창 의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 상점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원래는 지금의 그 서울역 밑에 있는 그 삼각지 일대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너무 잘하셨대요. 거의 원어민처럼 하셔서 이제 30살이 넘은 나이에 백번 김구선님 찾아가서, 아니,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선, 아니, 지금 너네는 독립운동 한다고 하지만 저 일왕이 저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저것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셨대요. 저기 스파이가 아닌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너무나 진실된 거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됐던 자금과 함께 이 의거 용품을 이제 전달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것도 일본의 경무청,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경찰서 본사 본부 앞에서 일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거기다 폭탄을 투척한 거예요. 당시에 일본 애들이 그냥 완전 충격에 빠져. 어디? 경무청 앞이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하게 되자 일본은 충격에 빠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명중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상하이일보라는 중국의 상하이일보에서 조선 청년 한 명이 일본의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명중되지 못했다. 이 말을 쓰는데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요, 일본이. 뭐? 우리 일왕이 지금 위험한데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서 상하이 일대를 점령해요. 이게 1932년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상하이를 우리가 이제는 차지했네? 전승 축하연을 열 때 찾아갔던 분이 윤봉길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봉봉 브라더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약간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요 마지막 이 사진은요, 요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분들은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마지막 삶을. 왜 그러냐면 이 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거전에 이러한 사진을 찍는 것이 그분들의 모습이죠. 이게 영화 암살에서도 여기서는 되게 이제 웃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웃음 뒤에 있는 이분들의 그런 결연한 의지와 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 좀 짠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두 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봉창,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35년이 되면서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었던 김원봉에 의해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민족혁명당 있다가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야, 우리가 하나의 이 틀을 갖추자. 하나의 요 틀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요때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가고 요것이 조선의용대. 요 조선의용대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부대예요.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정규부대, 한인 정규부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선생님, 그 전에 있었던 조선혁명군도 있었고, 뭐 많은 군대 있었잖아요. 한국 독립군도 있었고. 그 부대는요, 중국 관내가 아니에요. 중국 관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정규부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진행 중일 때, 당시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치적, 지금부터 따지면 정당이고요. 요 한국 독립당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여당격인 되는 게 바로 한국 독립당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집권당이 되겠고요. 자, 그런 형태에 의해서 충칭이라는 곳에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내륙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만들었던 것이 한국광복군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모태죠. 자, 이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조선의용대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사회주의적 성향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우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야, 우리 우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사회주의자가 많은 이 예난 지역으로 이동하자! 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 사회주의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충칭이라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너네한테 가지 않을 거고 이쪽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될 때야! 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던 게 조선의용대예요. 정리하자면, 자, 조선의용대는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자, 예난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군대인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 여기 군대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조선의용대 본대가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편입돼 들어와요. 요때 데리고 왔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죠.
이 의열단 단원 출신인 약산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걸 지도상으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고요?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입니다. 그 다음에 훈춘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어요. 위치적으로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도 참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자유시 참변 당하고 내려와서 무슨 정신? 독립군의 정신은 참정신 기억나시죠? 독립군의 정신은 거짓 정신이 아니라 참정신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북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삼부 통합운동 과정 가운데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혁신의회가 이름이 바뀐 게 한국독립당이고 그것이 한국독립군 장군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독립군이 누구와 연대했었다? 중국, 앞에는 다 중국입니다. 중국 호로군.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그거 배웠잖아. 샹! 넌 내가 호구로 보이니? 이거 넘어서도 일본군 없으면 대질자 알아. 독한 놈. 이거 배웠죠?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일 때선 뭐 있었죠? 조선 혁명군과 누가? 중국의 의용군이 야, 조의나 표하자. 기억나시죠? 조의나 표하자. 요거 있고요. 그리고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흥이 안 나는구만. 조의나 표하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한이라는 곳에서 조선 의용대 있다가 38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40년도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난이라는 곳에 조선 의용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 42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요 본대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요것도 42년에 편입되었다. 요 파트는 워낙에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아마 한 번 듣고 요거 다 안다면 여러분들은 역사 천재.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아마 솔직히 말해서 여기 그 독립운동상 파트는요. 역사 웬만한 강사들 또 역사 선생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여기예요. 비슷한 단체, 비슷한 이름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문제는 여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요 순서 간도 참변 요 순서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파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구분하는 거 요 정도. 여기 파트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서 조선의용군 요 용어들만 한번 구분해 두시면 얼마든지 여기 나오는 문제들.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심화 54회에서 갖고 와봤어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의 총사령 양세봉. 양세봉 나왔습니다. 조선 혁명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 혁명군을 못 찾아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양세봉이라는 이름으로 난 강사니까 찾았지만 여러분 못 찾을 수 있었어. 그렇지만 괜찮아. 어쨌든 있었고요. 여기 보면 중국 의용군. 중국 의용군 나왔네요. 그러면 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 얘기하는 것이네. 뭐만 기억하면 돼. 앞에 샹, 넌 내 호구로 보이니? 대질자로 독한 놈. 이후잖아.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뭐 있었죠? 그쵸? 흥이 안 나는구만. 야, 그러지 말고 조의나 표하라. 이거 된다. 조의나 표해라. 흥이 안 나는구만. 선생님, 그러면 설마 선생님 진짜 이걸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볼까요?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와우! 되잖아.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의나 표해. 되죠? 예,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자유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거 관련 없고요. 중국의 팔로군에 의해 편제해서 항일 전선에 참여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이거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그럼 한국 독립군이겠죠. 한국 독립군 이끌었던 인물은 지청천.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한 문제 더 봅시다. 심화 56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성립되었다. 이건 20년대 중반의 이야기고요. 한국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1920년
뭐 6월까지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1920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가 제일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 다음이 뭐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 참변 당하고 나서 참정신의 3부 만들어진 것이죠. 예, 가. 이렇게 되겠네. 나, 다, 가. 나, 다, 가. 예, 4번. 됐죠. 예. 생각보다 요거 딱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린 것 정도로만 여러분 딱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